네,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1, 2부에서는 이제 막 정치권에 발을 들인 정치 어린이, 줄여서 정민이들과 함께 할 건데요. 두 분의 3040 정치 신인과 함께 서울 부산 시장 출마자들 그리고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에 대한 인물평을 속 시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지은 민주당 중앙당 국제대변인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조직위원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리님이면 세뱃돈도 주는 건가요? 아, 네, 세뱃돈 하셔야 드리죠. 설 연휴인데 정말 두 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천하람 위원장님은 순천에서 지금 오신 거죠? 아, 네, 저 지금 KTX 타고 방금 순천에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연휴에 여기까지 오시라 그래서.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그래서 아예 뭐 말씀 나온 김에 천하람 위원장님부터 자기소개 좀 멋지게 시원하게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출신의 순천 사람 천하람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순천을 전남 그 제1의 도시라고 하시면 전남의 수많은 다른 도시들은 어떡합니다? 아, 실제로 순천이 그 네. 최근에 인구 기준으로 전남 제1의 도시가 됐습니다. 예, 인구 기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수도 있고 뭐 다른 데 있으니까. 아유,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최지은 국제 대변인도 경력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본인 소개 멋있게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이자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 그리고 부산에서도 가덕도가 있는 북구 강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올해 너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새해에는 우리나라 균형 발전이라든지 방역, 경제에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서로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초면이신가요? 아, 네, 오늘 처음 뵀는데 방금 저 이제 바깥에 대기실에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해서 벌써 한 10번 된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아하, 네, 초면이시라니까 더욱더 반갑고요. 두 분 다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신 거는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떠세요? 밖에서 들여다보셨던 정치권, 실제 들어오셔서 느끼는 정치권, 어떤 것들이 크게 가장 차이가 나든지, 그리고 이건 정말 몰랐다, 이럴 줄은 몰랐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천하람 위원장님부터. 아, 네. 보통 생각하시면 보수 정당 하면 돈이 많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부자 정당. 네,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 요즘 보면 명절이라고 다들 동네마다 이렇게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네. 저는 그거를 자기 돈으로 다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이번에 명절 인사를 이게 제 돈으로 달고 당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없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수 정당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다. 부자 정당은 옛날 얘기다.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많은 이제 비용 지출이 있으셨을 테고, 예. 지금도 지역구 운영하시면서 현수막 비용까지 다 본인 부담을 하시면 그 부담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청년 정치 신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법적으로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원외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만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제가 그나마 변호사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지 정말 돈이 없는 젊은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는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게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지역구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중앙당 대변인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오시면서 마찬가지로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밖에서 보던 거랑 이게 정말 다르더라.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돼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놀랬고 사실 제가 이제 당의 무슨 여러 회의에 가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을 우리가 내도 최고위에서 이게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그마한 혁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정당 안에서 그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아니 정말 제가 아주 조금 잠깐 국회의원을 하긴 했지만 정말 공감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물론 이제 막 호통치는 건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장관이라든지 국가기관장한테 막 호통치는 건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입법 같은 경우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통과될 때까지는 또 수많은 허들이 또 있는 거고
갑자기 과거 생각이 나서 좀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내가 왜 정치를 했을까? 왜 괜히 발을 들여놨을까? 후회하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사실 있습니다. 있으세요? 있고 예컨대 저는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단순히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지역구가 순천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조금 온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간혹 하는데 네. 그러면 그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 왜 여기 있냐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또 비판을 받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이 타협과 상생의 정치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도 사실 많이 끝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한데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정말 후회한다. 왜 내가 정치하러 들어왔을까? 언제 그러셨습니까? 저는 낙선했을 때도 낙선했을 때 그런 생각을 사실 가끔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또 공보실에 있으니까 당을 많이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제가 한 게 아닌데 당을 계속 대변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이 한 것이 크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초기에는 특히. 근데 우리 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이 정책 역량이 많지 않고 정책을 기획하거나 만드는 적이 많지 않은데 정부와 청와대에서 한 다음에 방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책을 정말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방어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여당은 정부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방어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시다 보니까 네.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혹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방어하다 보면 내가 만든 것인 것처럼 남들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최지은 대변인이야 정말 세상에 다 아는 경제 전문가신데 본인의 뜻이나 본인의 연구가 아닌 것들을 대변하셔야 되는 그때 상당히 곤혹스러우셨겠어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또 잘 반영하는 게 정치고 또 시장이 원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전문가들 네. 이렇게 경제 관료들인데 그 사이의 중간을 잘 이어주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예. 차하람 위원장님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여쭤보긴 하겠지만 대구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로서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셨던 그 정말 절절한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이미 벌써 가슴이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 예. 이따가 다시 좀 자세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당 지지자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료 분들인데 상대 쪽인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 대해서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엄청나게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당에 계신 분들도 혹시라도 야당의 어떤 지도부나 야당 의원이나 야당적인 분들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면 엄청나게 또 혼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참 우리 정치가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 같은데 함께 좀 특히 젊은 3040 정린이들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런 여기 안 와 계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청년 정치인으로 반년 넘게 일해보니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의견 표명하는 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 의견이 충돌하면 설설 기기를 바라더라. 정의당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젊은 정당이잖아요. 기성정당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비한다면 그런데도 장혜영 의원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어떠세요? 차하람 위원장님 이 말씀에 공감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조금 의외였던 것이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청년 정치인이 좀 귀한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가거나 해도 청년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 특히 본인들이 그 청년 감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꽤 많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오히려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예. 다만 어떤 예컨대
대신에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당을 비판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뭐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품격이 조금 있고 법치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기존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의 어떤 폭력 사태라든지 뭐 국회 경내에서 뭐 집회를 하도록 이렇게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당에서 이제 저를 아껴주시는 선배님들이 야, 그런 거 괜히 했다가 또 당사자분들 보면 안 좋다, 좀 조심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당이 앞으로 좀 나아가고 발전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이 느끼실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청년이 귀하다 보니까 혹시 그 내가 잘 모르고 청년한테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모습일까봐 많이들 그 중진 의원들께서 조심하신다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중진 의원들 개개인의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께서 혹시 그분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이런 이제 그 주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최진 대변인도 유사합니까? 저는 저희 뭐 당에서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은 있는데 여의도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나이가 만으로 40인데 애취급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보고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청년이라는 말이 좀 민망하거든요. 제 친구들을 보면은 회사에서 뭐 부장, 차장 정도 하는 나이예요. 만 40이고 한국 나이로 42이면. 근데 부산에서 지난번 총선 때 여야 후보 막론하고 제가 가장 최연소였거든요. 그래서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부를 봐도 마찬가지고 뭐 청와대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할 때 그 사람의 전문성 이런 것도 보지만은 경력 이런 것도 보지만 뭐 고시 몇 기냐, 몇 년생이냐 이런 게 너무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제가 만 40이 돼가지고 청년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든 내각이 이제 출범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내각을 미국처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인구 그 뭐 구성원의 그 내각의 나이 그다음에 인종 이렇게 다양하게 임명을 해가지고 상공사공 장차관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취급을 당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상공사공이 애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세대고 지금 가장 그 경제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인데 이걸 좀 대한민국이 확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저를 애취급하시는 그 선배님들은 제 나이 때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정계 진출을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 보고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상공사공이 더 목소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속이 시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50대잖아요. 근데 저도 애취급 받았어요. 너무 좀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20대에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 오히려 또 40대 기술원 이래서 김대중, 김영삼, 또 누구죠? 이승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이렇게 세 분이 막 그 대통령 이철승 이제 이름 바꿨네. 이철승 의원님 이 세 분이 막 대통령 되기 위한 경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오히려 30대 40대를 취급한다는 건 시대착오적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천하람? 저 너무 동의합니다. 네, 정말 뭐 120% 동의하고요. 특히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사실은 뭐 정치 경력은 짧지만 변호사로서 벌써 어느 정도 저도 한 9년 정도 변호사 된 지 됐는데요. 이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것이 마치 최선인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고 너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굳어져 있는 관행이 실제 사회는 이렇게 빨리 변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선배님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좀 어떤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만나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하네요. 4721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4721님은요. 동감이요 하고 느낌표를 3개를 찍어 보내주셨어요. 현역 정치인들 나이 중위값 내면 환갑 넘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노화되어 있습니다. 사회 다른 부문과 다르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부터 좀 네, 있으세요 혹시나? 예, 질문이 많아요. 두 가지만 할게요. 네. 예. 일단 그 국회에 오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법관 탄핵이라든지 이거를 본인이 시작해서 이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표디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정말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제 지역구의 제 상대 후보도 불출마를 했다가 선언했다가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불출마한다고 해놓고는 후회하는 분들이 막 아쉬워하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지금 아쉽진 않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입법이겠죠. 우선 저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법, 그러니까 기본법 없는 법을 새로 하나 4년 내내 그거 가지고 관련 부처 찾아뵙고 실무자 간담회하고 전문가들 토론회 열고 공청회 열고 이래서 이제 결국 4년 말기에 통과가 됐어요. 동물보호법 마찬가지고 그 입법의 그 성취를 이루는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하더라고요. 특히 입법은 우리 당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이야 이제 여당의 과반이라서 밀어붙이면 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이제 상대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 정쟁으로 서로 막 대립관계에 있는 틈바구니에서 같은 상임위 의원님들 또는 다른 상임위 제가 낸 법에 관련 상임위 의원님들 이렇게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건 이제 쉽진 않지만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출마하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다시 정치로 끌려 들어갈까봐 매 순간 조심조심하면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은요, 혹시 있으세요? 저는 20대 국회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컸던 게 사실 제3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시작할 때 국민의당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굉장히 저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다당제에 대한 어떤 좋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우리 표디님께서는 제3당이 좀 잘 안 된 이유가 어떻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바른정당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많이 가까웠고요. 말씀도 많이 나눴고 응원도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공개적 응원도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당시 임박했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조직들이 3당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정치 현실상 순천에서 정치활동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조직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결국 리더십 문제. 새로운 제3정당, 지금 이제 정의당도 계속 흔들리는 게 리더십이 이게 특히나 작은 당일수록 조금 흔들리면 완전히 흔들려 버리거든요. 근데 큰 정당은 사실은 당대표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일부 리더들이 뭐 싸우고 이렇더라도 이 역사와 전통과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이게 큰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바른 제3정당이 국민의당도 그렇지만은 바른정당도 그렇고 조금 더 오랫동안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극복해내셨으면 성공하셨을 텐데 결국은 극복 못하신 게 가장 이제 한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시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도하시고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듣고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 신인 특집 뉴스 하이킥 진행하고 있는데요. 3920님이 급 질문 주셨어요. 오늘 두 분 목소리 신선합니다. 성함 뭐라고 하셨죠? 다시 알려주세요. 성함은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조직위원장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 두 분입니다. 두 분 목소리만 신선한 게 아니라 말씀도 정말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3197님도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두 분 같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이끌어 간다면 지역 감정 따위는 사라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것 같네요. 감사하며 힘내서 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응원 격려의 문자 주고 계시니까요. 두 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사실은 이제 시간이 더 많으면 두 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려서
현안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산, 서울 시장 선거 출마자에 대한 두 분의 솔직한 인물평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출마 후보자로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출마를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예. 왜 그러셨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번 선거는 민주당 귀책으로 발생한 선거고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까지 다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이미 있으시고 네. 저보다 부산에서 더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는 그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는 부산시장은 340만의 부산 시민들이 사시는 정말 커다란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뭐 폐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산 시민들과 더 많은 생활을 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신중한 결정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보면 너무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후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그 전직 시장님의 그 성비위 이런 걸로 촉발된 것인데 네. 사실 굉장히 젊고 또 깨끗하고 참신한 여성 후보라는 것만으로 저희 당에 굉장히 위협적인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 소속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 불출마를 하신 게. 근데 사실 같은 청년 정치인, 젊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치 경력은 짧으시지만 굉장히 경제 전문가시고 그렇죠. 사실 부산의 새로운 또 경제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또 젊은 패기로 잘 이끌어 나가셨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아마 또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어떤 도전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최지은 대변인 그럼 이번에는 아니지만 좀 더 경륜을 쌓고 다음번에는 출마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를 출마를 할까 사실 당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네. 여론조사의 결과도 저도 의외로 여당 후보 중에 2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산 시민들이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좀 놀랬고 네. 제가 출마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출마를 하면 어떤 메시지를 낼까 부산 경제의 비전을 뭘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국회의원보다 시장에 훨씬 할 일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더 이렇게 와닿는 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나면은 다시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부족한 점이 아마 빨리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후보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강력한 후보죠. 국민의힘 박형준 교수. 최지은 대변인과는 고향이 같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장과는 당이 같습니다. 두 분은 박형준 후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물론 만나 뵀었고 네. 지난 선거 때 또 순천까지 오셔가지고 지원 유세도 같이 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 이번에 또 지원 유세 가시겠네요, 부산에? 글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유세단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운영하시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그래서, 때문에. 네, 그래도 혹시라도 요청하시면 당연히 열심히 가서 갈 생각입니다. 최지은 대변인은 만나보셨어요? 저는 만나뵌 적은 없는데 좀 중도 보수의 이미지로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중도에 대한 확장성이 있으신 좀 신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평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중도적이 합리적이다. 조금 그건 일반적인 평이고요. 좀 더 젊은 3040 정치인 입장에서 박형준 후보, 박형준 교수 정치인을 한번 평을 해주신다면 냉철하게. 이미지가 좀 더 와닿기 좋은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고 네. 그 세대에 비해서도 또 그리고 뭔가 합리적으로 경제 정책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그게 강점이고요? 예, 그게 강점이고요. 단점, 약점이라면? 단점, 약점이라면은 이제 MB 정부 때 오래 일을 했고 부산에 오래 있었는데 그 실적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 같은 것도 본인이 중요한 자리에 있었을 때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과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고 나오나 이런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과연 명분이 있는 행동인가 이런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단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천하람 위원장님 네. 방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점에 대한 뭐랄까요 좀 더
그 보완 설명 이해가 있을까요? 네, 우선 박형준 교수님이 생각보다 현실 정치에 계셨던 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낙선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야인으로 계셨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절에 또 보수 패널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그런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쌓았던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덕 신고강이 늦어진 게 박형준 교수 한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대변인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요즘 3040 분들은 정치를 죽자사자 하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산업화도 어느 정도 이뤘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룬 단계고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적과 내가 막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서로 타협하고 조금 더 나은 대안을 만들고 그 정도 수준의 정치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됐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한데 박형준 교수님이 현실 정치에 그래도 오래 몸담은 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죽고 사는 정치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팽팽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도전자입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이번에는 천하람 위원장부터 장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분의 장점? 네. 저는 사실 우리 김영춘 전 처장님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선배세요. 우리 원래 김영삼 YS계의 굉장히 핵심으로 하시다가 당의 개혁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뛰쳐나가셔서 이제 민주당으로 가셨는데 민주당으로 가신 이후에도 양지만 찾아다니신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불출마를 하실 때는 불출마도 하고 또 굉장히 명분 있게 또 패거리나 계파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잘 걸어오신 좋은 정치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다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단점과 약점을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이분이 오고돈 시장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책임론이 있으시다. 2014년도, 2018년도 두 번 다 김영춘 처장님께서 굉장히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는데 두 번 다 오고돈 시장님에게 양보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이 성비위로 인한 어떤 이런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어떤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로 나오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네. 자,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김영춘 후보의 오거돈 전 시장 관련 책임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보를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도 오거돈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야권에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김영춘 전 장관이 뭐 오거돈 시장이 더 좋아서 그렇게 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막 원했던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이 그랬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김영춘 장관은 정치인,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YS 때부터 입문을 하셨지만 항상 이분은 진보였어요. YS가 3당 합당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하신 거고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계속 같이 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험지를 계속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김영춘 전 장관님을 보면은 이렇게 큰 어르신 같은 우리 정치의 큰 이런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을 때도 장관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행정력까지 증명이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정치인이 부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크호스가 한 분 또 있죠. 이현주 후보도 여전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상태라서 좀 짧게 두 분이 보시는 3040 정치인 이보는 이현주 후보는 어떤지 천하람 위원장부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현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3040이 보기에는 조금 피로감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여전사 이미지 이런 걸로 가시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네, 그리고 아마 분명히 굉장히 똑똑하시고 똑부러지게 실제 일을 잘하실 거고 부산시장이 되셔도 저도 굉장히 추진력 있게 일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형준 교수님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것과 반대의 이유에서 시민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조금 피로감이 있으신 게 아닌가. 아까 표현을 빌자면 죽자사자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여성이고 또 젊은 분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정책이 좀 신선하게 내어놓으시면은 그 정책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해저 터널 같은 건 좀 황당 공약이거든요. 그런 걸 내어놓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여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젊은 시대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와닿는
정책을 내어놓으실 기회를 좀 잃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전공법을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런 말씀인가. 두 분 좀 동의가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8931님도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방금 얘기하시는 거 완전 공감됩니다. 죽자 사자 정치인들 정말 이미지 별로입니다. 툭하면 뭘 걸겠다. 정치 인생 걸겠다. 불출마 걸겠다 하는 분들. 네,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지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서울시장 선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보자면 박영선, 나경원 두 분이 거기다 이제 안철수 국민당 대표 이 세 분이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몰아서 한번 여쭤볼까요? 천하람 대변인. 네. 사실 위원장, 박영선, 나경원 이 두 후보는 사실 여야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들이 이 정도로 당 내에서나 외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분 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내공을 쌓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사실 두 분을 보면서 이게 참 예능의 힘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꽤 이렇게 전사 같은 이미지가 원래 강하셨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예능 출연을 하시면서 좀 부드럽고 어떤 면을 보여주셨고요. 가족 친화적이고.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여성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꼭 그 전 시장님의 성비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성들이 섬세하게 좀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좀 시민들의 삶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니즈가 있는데 두 분 다 그런 면에서 양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안철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얘기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본인이 인기가 있을 때는 정치를 몰랐고 정치를 알게 되니까 인기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야권 단일화를 주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좀 정치를 알게 되신 건가. 정치인 안철수의 제대로 된 시작인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지은 대변인. 네,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직까지 광역시에 한 번도 여성 시장이 된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런가요?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박영선 장관, 나경원 후보 이렇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박영선 전 장관이 이렇게 출마 선언할 때 21분 서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컴팩트 서울 이걸 보면서 클래스가 다른 후보다.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 정책뿐만 아니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우상호 후보, 안철수 후보 다 같이 굉장히 좋은 후보들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야권도 있지만은 또 여권도 또 우리 열린민주당 이렇게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단일화가 변수다. 네. 그 부분 나왔으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천하람 위원장님 단일화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극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극적으로. 네. 최종 순간에. 예. 네. 여권 단일화에 당연히 잘 되겠죠.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천하람 대변인 생각에는 야권 단일화 결국 누구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솔직하게.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왜냐하면 그 야당 지지층에서도 이번 선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선거고 그렇다면 조금 더 중도층에 어필하는 인물을 찾을 가능성도 꽤 있겠다. 물론 저는 저희 당의 나경원, 오세훈 등등 여러 후보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은 열심히 하시고요. 전망은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이 정책 앞서 이제 최지은 대변인께서 박영선 후보의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선거의 원인도 그렇고 이게 젠더 이슈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완전 부동산 거의 문제 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 과연 앞으로 이제 그 서울시장의 중요한 위치,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선거 이슈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하람 위원장님. 네. 저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생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가용소득이 사실 부동산에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정말 깝깝하고 이제 인생의 희망 자체가 굉장히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걸 타파하려면은 서울시에 굉장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은 지키면서 그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비위나 이런 스캔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도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람이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것인가라는 데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자연스럽다. 민생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최지은 대변인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고 네. 저는 뭐 이번 선거가 젠더 선거라는 말이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선거가 젠더 선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젠더 선거라는 것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과 그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여성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중심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라서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분께 돌발 질문, 훅 들어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예. 정치를 왜 하시고 최종 목표가 뭡니까? 네. 저는 정치가 조금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최종 목표는 영남과 호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좀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대선 후보, 결국 대통령이 꿈이시네요. 대통령은 시대가 낳는 거지만 제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출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전라남도 순천 지역구를 계속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살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은 정치하시는 이유와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통령은 절대 안 되고 싶고요. 절대 안 되고 싶어요. 시켜줘도. 저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끔 영상이나 화면으로 보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뭔가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대통령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 되시는 분을 잘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입당을 좀 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세계은행에서 빈곤 문제를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였고 또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그런 구공산권 국가들의 개혁 개방하는 일을 11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북한개발은행 같은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좀 더 빨리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한국의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를 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9749님께서 들으시다가요. 이 젊은 분들 누구세요? 돌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조직위원장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좋은 직장 다 버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드신 청년들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